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입니다. 예, 2019년 첫 영상인데요. 예, 구독자 여러분들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황금 돼지해를 이제 맞이했는데 그래도 저희 영상에 있는 캐릭터가 조금 황금 돼지로 바뀌었습니다. 예, 바로 이제 영상을 시작하자면 이번 영상은 이제 GTX B 노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은 인천에서 송도를 위한 노선이라고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송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12월 말에 이제 GTX A랑 C 노선이 착공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B 노선이 지금 좀 주춤하고 있는데 B 노선 때문에 이제 인천 지역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청원도 넣고 아니면 뭐 주안역이든지 뭐 다른 연수역, 그러니까 GTX B 노선 정차역에 대해서 좀 많이 또 항의를 하고 뭐 청원도 넣고 이런 일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선 보시면 GTX B 노선은 송도부터 이제 서울역 지나고 연장 구간이죠. 이제 마석까지 이제 연장 구간이 나왔는데 이게 된다면은 이 송도 지역에서 좀 큰 호재죠. 이 송도라는 지역이 지금 송도를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되게 살기가 좋아요. 도로도 되게 크고 여기 이제 뭐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런 편의시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고 이 송도 지역은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젊은 분들 데이트나 구경하러 오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 지역이 이제 인천공항이랑 가까워서 호텔도 되게 많아요. 좋은 호텔도 많고 그리고 이제 학교 캠퍼스도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은 초창기 때 가보면 조금 휑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가면은 되게 활발하더라고요. 뭐 센트럴 파크라고 해서 그 공원도 있고 되게 잘 돼 있어요. 그 먹거리도 잘 돼 있고 쇼핑 공간도 잘 돼 있고 송도란 그 지역이 좀 많이 각광을 받고 있었는데 호재가 또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GTX B 노선 그리고 이 지역에서도 인천 지역에서도 송도라는 곳을 어느 정도 학군도 괜찮고 좀 교육 아기를 갖고 있는 부모들도 좀 많이 이동을 하고 있어요, 다들. 그래서 송도라는 곳은 항상 아직도 조금 호재가 많이 있고 미래가 있는 곳이다라고 평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아가서 GTX B 노선을 한번 봐보자면은 사업비라는 부분에서 가장 크게 측정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GTX B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 비용의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게 아니냐라는 말도 있고 언젠간 되는데 그게 언제냐? 그 지금 그거에 대해서 엄청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죠. 빨리 면제를 해달라. A랑 C 노선은 이제 어느 정도 계획이 나왔는데 B 노선만 안 나오니까 조금 더 빨리 추진을 했으면 좀 조바심이 나긴 나는 것 같아요. 내년에도 어떤 그런 발표가 안 난다면은 조금 더 조급해질 것 같아요. 내년 안에 어떤 언급이라도 조금 있어야지 이런 부분이 좀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GTX B 노선이 어떤 진행이 되고 착착착 진행이 된다면 송도에서도 마찬가지로 서울 진입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겠죠. 송도는 진짜 살기 좋은데 버스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서울을 갈 수 있는데 그래도 거리가 좀 있어요. 송도에서. 그래서 가장 큰 리스크가 서울까지 이제 이동하는 경로인데 현재 그게 가장 큰 건데 그게 가장 큰 게 이제 해결이 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진짜 좋은 고수를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GTX-B는 송도 지역에선 뗄래야 뗄 수 없는 큰 호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GTX-B가 된다고 하면은 송도에 아파트가 엄청 많거든요. 그리고 큰 평수도 많아요.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보기 위해서 현재 이제 실거래가를 한번 봤습니다. 자, 이거는 9월, 10월, 11월, 12월. 12월은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다 안 올라왔을 거라 생각이 들고 한번 봐볼게요. 자, 9월에 가장 거래가 많았고요. 10월, 11월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경기도 부천 이런 데 조금 제외하고는 공통적 특징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예, 송도에 있는 아파트만 한번 봐볼게요. 예, 이거는 이제 9월부터 이제 12월 그 실거래가 올라온 걸 가지고 카운트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 9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라는 곳이 거래 빈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더샵 그린워크 1차, 여기는 아파트가 되게 많아서 1차, 2차 되게 많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많이 된 곳은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라는 것을 한번 알아봤고요. 요거는 이제 실거래에서 최대가, 그러니까 가장 비싸게 실거래가 됐던 거를 한번 단지별로 봤어요. 우선은 송도가 이제 큰 평수가 많기 때문에 거의 다 이제 큰 평수로 나왔을 거예요.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거고. 그래서 보시면 송도 더샵 하버뷰 D14 이곳이 이제 15억 7천만 원으로 가장 실거래가가 높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다 10억 이상이 된 곳이 더샵 센트럴파크 1, 더샵 센트럴파크 2, 더샵, 더샵 엑스포 10단지, 그리고 송도 더샵 마스터뷰, 송도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그리고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2단지 이런 곳이 있네요. 이런 곳 한번 이따가 뭐 지도로도 한번 봐볼게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단지별로 평균 실거래 금액을 한번 봐볼게요. 자, 아까 최고가는 가장 높은 곳이 어디였죠? 송도 더샵 하버뷰였어요.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봤을 때 송도 센트럴파크 프루지오라는 곳이 평균 금액이 가장 높네요. 그 다음에 송도 코오롱 더 프라우 2단지 이런 곳이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아까도 최고가가 나온 게 평수가 높은 거였죠. 송도 아파트들이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봐볼게요. 분포도를 한번 봤는데요. 평수가 크면 비싼 거는 이제 당연하게 나왔고, 전용 면적을 한번 봐볼게요. 전용 면적을 보면은 송도 지역에 실거래된 아파트 중에서 그래도 대형 평수들이 제일 거래가 많이 됐네요. 다른 데보다. 뭐 서울 같은 경우는 중소형이 많이 됐겠죠. 자, 송도는 지금 전용 면적 60 정도 밑에가 실거래가 많지가 않아요. 다 이상이거든요. 다 이상이고 보면은 대부분 80 이상 전용 면적이 80 이상에서 한 160 이 사이가 가장 많아요. 이 사이에 거래가 된 게 좀 가장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게 뭐 송도가 큰 전용 면적이 큰 것만 있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 우리 다른 지역보다는 이제 큰 평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뭐 상권 분석하는데 조금 많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아, 이 장사는 큰 평수 근처, 가족들이 많은 근처에서 잘 될 것 같다. 그런 걸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시면 이건 조금 너무 작게 나와서 안 보이실 것 같은데 9월부터 12월까지 나눠봤어요. 그래서 12월 거는 조금 지금 그렇게 많이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이 9월 달에 제일 왼쪽 위에 있는 게 9월인데 월별로 어느 아파트 단지가 좀 거래가 많이 됐는지 봐볼게요. 9월 달에는 더샵 그린워크 1차가 제일 많이 됐고요. 10월 달 한번 볼게요. 10월 달에는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이게 제일 많이 됐고 11월 달 봐볼게요. 11월에도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가 가장 많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제 영상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해서 빈도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위주로 좀 보기 때문에 요번에 선택된 아파트는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를 한번 봐볼게요. 자, 그 아파트만 가지고 한번 봐볼게요. 자, 월별로 이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을 한번 꺾은선 그래프로 봤는데 12월 돼서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이 평수도 다시 봐야 돼. 평수도 다 다르겠죠? 이 거래된 게 평수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얘 월별로 평균 거래 금액을 간단하게 보시고 평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월별로 나누고 또 평수로 한번 나눠볼게요. 면적별로 나눠서 거래 빈도를 봤어요. 자, 84.98은 9월, 10월, 11월 두 개, 세 개, 두 개. 그리고 그 다음에 94.99가 9월, 11월 각각 한 개씩 있고
이 아까 그 표에서 본 것 같이 좀 대형 평수들, 작은 거 말고 대형 평수들이 좀 많이 됐는데 여기서도 보면은 그 조금 차이가 있죠. 101.98 전용 면적이 101.98인 게 9월 달에 5건, 그리고 10월, 11월 다음과 같이 보여주시고 11월 달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확실히 대형이 많기도 하지만 대형이 많으니까 좀 거래가 됐겠죠. 그래서 대형이 조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용 면적으로만 한번 전체적으로 빈도를 한번 봤어요. 아까 좀 대충 보신 것 같이 101.98 전용 면적이 101.98인 게 가장 거래 빈도가 많았고, 이게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이 아파트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인 게 아니라 이 아파트에서는 이 전용 면적 101.98인 거래 빈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115도 많았고, 서울이랑 좀 다르. 서울은 중소형이 많은데 송도 쪽은 대형이 좀 많게 나타나는 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는 빈도가 아니라 금액을 한번 봤어요.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 자, 115평, 전용 면적 115.98을 보시면 9월 달에는 6억 3,500에서 5억 7,600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12월 달에 실거래 된 게 있네요. 6억 800이 있는데 9월보다는 조금 떨어졌고, 전용 평균 115는 10월 달에밖에 거래가 안 됐고, 1.99 평수는 5억 7천에서 5억 6,500 10월 달에 떨어졌죠. 자, 101.98은 9월 달에 5억 4,980에 평균적으로 실거래가가 그 정도 되는데 11월에는 5억 3,250, 그리고 가장 작은 평수 전용 면적 84.98은 9월 달에 평균적으로 4억 9천에서 11월 달에 4억 7,400으로 좀 미미하게 좀 떨어지고 있어요. 좀 떨어지게 거래가 됐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GTX B 노선 이제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또 어떻게 변할지 봐야 돼요. 물론 오르겠죠. 오를 거예요. 철도에 관한 부분, 특히 초역세권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불변의 진리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조금 봤는데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요번에 보실 지도는 송도에 이제 GTX가 들어오면 어디로 들어올 거냐 해서 인천대 입구역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인천대 입구역을 한번 중심적으로 봐볼게요. 자, 인천대 입구역인데 저희가 아까 계속 거래 빈도가 가장 많았던 지역으로 해서 아파트 하나를 정한 게 어디에 있는지 봐볼게요. 자, 글로벌 캠퍼스 푸르지오인데 여기에요. 인천대 입구역에서 가깝진 않아요. 여기 한번 지도를 거리비로 봐볼게요. 이게 주상복합이네요. 아, 이게 지금 9월부터 지금까지 제일 거래 빈도가 좀 많았던 아파트입니다. 주상복합이네요. 맞고, 어, 아파트들이 되게 큼지막큼지막하고, 자, 이게 2017년인데 짓고 있어요. 계속 짓고 있는 사진인데 지금은 많이 다 올라갔겠죠. 자, 이제 꺼보고 이제 인천대 입구역 한번 봐볼게요. 자, 인천대 입구역인데 여기 보면은 근처에 아파트가 있죠. 송도 더샵 마스터뷰 여기 있고요. 더 가까운 데는 더샵 퍼스트파크. 아, 요것도 좀 빈도수에서 조금 많았던 축에 속한 거 있는데 다시 한번 봐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뭐 이랜드몰도 있고 신세계 복합몰 예정 있고 요 센트럴파크 있어요. 여기에 좀 많이 놀러 오죠, 사람들. 롯데마트 있고, 그리고 기업들도 조금 많이 처음부터 많이 들어온다고 하는데 포스코도 있고 호텔 많죠. 아까 거리비도 잠깐 보셨죠? 도로도 널찍널찍해요. 그래서 여기 가장 가까운 데 한번 봐볼게요. 인천대 입구역에서 송도 더샵 파크 에비뉴 여기 한번 봐볼게요. 그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이 있죠. 전체적으로 도시들이 건물도 높고 도로도 넓고 되게 좋아요. 저 처음 가봤을 때도 뭐 다른 나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 송도 파크 에비뉴도 그렇고 더샵 퍼스트 파크 한번 볼게요. 더샵 퍼스트 파크가 거래 빈도가 어떻게 됐는지. 자, 여기 있죠? 송도 더샵 마스터뷰가 있어요. 아, 뭐 블럭이 좀 여러 개, 뭐 21 있고 22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 그렇게 많이 된 건 아니네요. 송도 더샵 마스터뷰를 위주로 한번 봐볼게요. 송도 더샵 마스터뷰. 아, 그럼 최고가가 높게 돼 있네요. 평균가를 한번 봐볼게요. 평균가는 거의 6억 이상, 6억. 그리고 두 번째는 6억 좀 안 되네요. 5억 후반대.
그리고 송도 더샵 마스터 23-1 블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는 조금 5억 초반대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지도에서 봤듯이 인천대 입구역이 더 가깝잖아요. 송도에서 GTX가 인천대 입구역으로 된다고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송도 더샵 마스터뷰, 이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상위권은 아니란 말이에요. 상위권은 아니어도 더 뛸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더 뛸 거예요. 또 더 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은 조금, 초역세권은 어느 정도 다들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조금 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그 가장 많이 나왔던 게 글로벌 글로벌 캠퍼스 프루지오인데, 이거는 지금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인기가 있다는 건데, 이제 그 GTX에 대해서 그거 여부에 따라서 이것도 좀 판도가 바뀌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GTX B 노선에 관한 얘기를 조금 했고, 호재가 많은 송도 지역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내년에 GTX B에 대한 어떤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다들 궁금해 하실 텐데, 계속 지켜보면서 이 송도 지역도 한번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을 잘 알고 싶은 남자 김동산이었습니다. 즐거움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